이 이야기는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가정주부 김은주 씨가 1994년 1월에 겪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다. 당시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한 은주 씨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외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웠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대학 입시가 걱정이었다. 아들은 혼자 자라 버릇이 없을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부모 속 썩히는 일 없이 누가 시키기도 전에 공부도 알아서 하는 착한 아이였다. 은주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이 그저 대견스럽기만 했다. 겨울방학인데도 아들은 학원이며 도서관에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밤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곤 했다. 늦게 오는 날이면 엄마 아빠 잠이 깰까봐 조용조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식탁에 차려놓은 간식을 살짝 먹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 일이 있던 날은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까지 강해서 시내가 온통 빙판길이었다. 퇴근이 늦는 남편과 공부하느라 늦게 오는 아들 걱정 때문에 은주 씨도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왔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엄마, 나 좀 내 손 좀 잡아줘. 아들의 목소리였다. 은주 씨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들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은주 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마치 손을 잡아달라는 듯이. 깜짝 놀란 은주 씨는 목이 터져라고 아들 이름을 불렀다. 자기 목소리에 벌떡 잠이 깬 은주 씨는 허겁지겁 주변을 둘러보았다. 꿈이었다. 그러나 너무 생생한 꿈이기도 했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기분 나쁜 꿈이다.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팔을 뻗던 아들의 모습이 선했다. 꿈을 생각하자 은주 씨는 다시 한번 부르르 몸이 떨리며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꿈이라 다행이었다. 은주 씨는 벽시계를 올려보았다. 새벽 2시 40분. 침대를 보니 남편도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다. 애는 들어왔나? 은주 씨는 아들 걱정에 거실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불도 안 켠 캄캄한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가슴이 덜컥해서 재빨리 불을 켰더니 아들이었다. 놀래라. 애가 좀 인기척이라도 하지. 언제 왔어?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들 표정이 멍했다. 그때서야 보니 아들은 외출복 그대로에 아직 양말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들어온 거야. 밥은 먹었어? 그때서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은주 씨를 보며 말했다. 먹었어요. 근데 왜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측은한 마음에 달래듯 말하는 은주 씨를 아들은 뻔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표정은 더할 수 없이 멍했다. 얘가 요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나? 멍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던 아들은 서서히 일어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이제 자려고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다른 날과는 뭔가 달라 보였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데가 있었다.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드나? 1월 한겨울밤 아들 걱정을 하며 은주 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다. 근데 이는 지금 몇 시인데 전화도 없어? 시내가 온통 빙판길이 되었고 남편은 회사 일 특성상 평소 때도 철야 근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았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처음 나오던 시절이라 전화를 해볼 수도 없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온 은주 씨는 한번 달아난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엎치락 뒤치락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다. 나야. 남편이었다. 남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회사에서 밤을 새웠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앞선 은주 씨가 문을 열었다. 남편은 현관문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아 있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깜짝 놀란 은주 씨가 급히 남편 팔을 부축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어서 은주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남편은 울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동자는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남편 얼굴을 본 은주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여기서? 남편에게 묻고 있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얼굴을 감싼 채 한참 앉아있던 남편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고 은주 씨도 그 뒤를 따랐다. 남편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몇 번이나 울먹이더니 겨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 놀랄까봐 전화 안 했는데. 남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남편은 한 손으로 거칠게 얼굴을 쓰다듬어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힘든 듯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다. 나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야. 어젯밤에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 영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병원에 갔더니 애가 벌써 숨을 안 쉬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한다. 뭐, 영준이가 죽어? 은주 씨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금 전에 영준이와 대화까지 나눈 은주 씨가 아닌가. 그리곤 영준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던 은주 씨기도 했다. 그런 영준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영준이는 새벽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은주 씨는 거실을 가로질러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방문을 힘겹게 열었다. 영준아.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불도 어제 은주 씨가 깔아놓은 그대로였고 누가 들어왔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겨울의 거센 바람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은주 씨는 쓰러졌고 아련히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엄마를 부르는 영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